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지역사회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낮에는 따뜻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큰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까지 시작이 되면서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또 최근엔 독감도 다시 유행하고 있죠.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17일부터 23일 기준으로 독감이 의심돼서 내원하는 환자가요. 외래 1000명당 17.3명. 그러니까 이게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인 6.5명의 3배 가까운 수치일 정도로 독감이 다시 재유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독감이 좀 심각한 거는요. 어린이 독감 그리고 청소년 독감이 엄청 심하게 지금 유행한다는 건데요. 7세부터 18세까지 독감 환자들 그 한 달 전에는 이 보면은 청소년 독감이 1000명당 10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집계된 게 40명 수준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데 이게 거기다가 환절기 알러지, 그다음에 비염 증상이랑 독감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주의를 좀 요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에 좀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럼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고 또 예방 접종을 미리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독감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나 임산부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그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 기간에 맞춰서 꼭 접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온도랑 습도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저희가 실내 온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또 가려워지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적정한 온도와 습도, 그러니까 실내가 특히나 습도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40%에서 60% 사이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 같은 거 활용하고 집에서 물 이렇게 뿌려가면서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내 주변의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셔서요. 환절기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묻힐 권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네. 장례식장 다닐 일도 많으실 것 많이 같은데요. 가죠, 예. 네. 장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중요하고 엄숙한 의식인데 최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고 요즘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부쩍 좀 그 장지를 네. 가서 발인을 해서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장례 문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장례의 방식이라는 것이 뭐 매장을 할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목장 같은 걸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밖에 그냥 이렇게 놔두는 풍장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데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매장 풍습을 선호해와서 이제 네. 계속해서 고수해 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국에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토지가 넓지 않은 국가인데 전국에서 이 묘지가 잠식하고 있는 그 국토의 면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전체 면적의 한 1%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한 10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년 한 900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이게 900헥타르라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3배 기준이거든요. 네. 이 정도가 매년 새로 묘지로 이렇게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는 매장을 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때 화장의 방식을 사용하자라는 정책적인 캠페인들, 그 다음에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오히려 매장보다도 화장이 대다수의 어떤 장례 방식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대세인데요. 경기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는 한 10명 중에 9분 정도가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선택하실 정도로 보편적인 장례 문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화장 문화가 과거보다 확산되고 나니까 이제는
매장을 하는 토지가 네. 부족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화장장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네. 이 장사시설, 장례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프라들이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실제로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원래 저희가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3일장 정도 하는데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서 4일장 하고 5일장 하고 이런 경우들을 워낙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하루에 한정된 화장장의 그 가동 횟수를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이제 오버해가지고 이것들을 가동해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에 이 화장시설 얼마나 마련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로 부족한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과 고령화 이런 인구학적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가 31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한 50년 정도 뒤인 기준으로 봤을 때 2070년에 얼마나 될 거냐? 7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2.3배 정도가 한 해 사망자가 늘 것이다라는 지금 관측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런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화장장이 몇 개나 있냐 하면은 전국 전체로 봤을 때 화장시설이 60곳 정도 돼요. 얼마 안 되죠,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로 시설이 376기. 네. 그러니까 1기당 수용 인구가 평균 한 13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화장로가 전국에 370개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화장시설이 딱 7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의 화장로가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기가 한 13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화장을 해낼 수 있는데 이게 가동률이 다 다르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화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수가 많은데 이 1기당 수용 인구가 32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배 정도 가동률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포화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00만 명.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많죠. 네. 근데 여기 화장장이 딱 4곳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에 하나, 네. 성남에 하나, 화성에 하나, 수원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네. 고양시에도 물론 하나 있긴 있어요. 고양시에 승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고양시민 그다음에 파주시민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민, 고양시민, 파주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서울시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만 봤을 때 이 화장장 이용을 해야 되는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관내 시설들은 늘어나는 인구는 고사하고 지금도 포화 상태다라는 네. 것이 현실이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남양주와 구리. 우리 남양주와 구리는 그리고 남양주와 구리뿐만 아니라 이 경기 동북부 지역 전체가 이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다라는 지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듣고 보니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기도 인구 45만 명이 화장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이라는 사실이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고 느껴지는데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꽤나 오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왔고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들을 해왔는데 네. 이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전체 총량을 늘리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화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을 보면요.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인데요. 2027년까지 자연장지, 우리가 자연장지라 그러면
그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수목장의 형태를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어떤 장례 문화를 지금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데 이 자연 장지를 한 14만 6천 구 정도 확충하겠다. 그리고 봉안 시설 우리가 납골당 같은 거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봉안 시설들도 한 5만 7천 구 정도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총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그동안의 장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장례 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장사 문화 시설. 그래서 주민 참여형 문화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 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총량을 늘리는 노력 이외에 이 봉안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자연장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납골당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를 잠식하는 면적이 좀 적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산분장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산분장이 뭐냐면 화장을 한 다음에 이 분고를 산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데 이렇게 뿌려가지고 처리하는 장례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데 보면 회상의 숲이라 그래서 되게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모범 사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올해 연내까지는요. 이 산분 방식을 완전히 구체화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이 3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강에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화장해서 분고를 뿌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금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제도할 수 있는가 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 지자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는 뜻일 음.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뒷받침도 있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남양주시의 상황은 어떻고 또 장사시설은 얼마나 부족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양주시의 상황은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남양주시에는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공설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이 완전히 없다,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공동묘지가 한 25개소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이게 만장이어가지고 시민들이 추가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설로는 자연장지가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여기가 수목형 한 30, 그러니까 나무 30그루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잔디형 97기수 정도 있는데 이미 이것도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봉안당도 한 5곳 정도, 사설이죠 물론. 그다음에 봉안 묘도 한 3곳 정도 있는데 모두 다 지금 포화 상태인 거라서 앞으로 향후 남양주 관내에서 모시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산이나 이런 것들 가지신 분들 아직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밖에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셔서 본인들이 가진 선산에 모시면 되지만 나머지 그런 것들이 없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신 곳에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후에 이 어른들을 모시고자 해도 모실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네.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장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중요하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그렇게 잘 배웅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양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북부 지역 5개 지자체가 지금 모여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양주시가 주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그다음에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같은 이제 곳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계획을 보면 좀 면적이 커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수요들을 감당하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50만 제곱미터 내외 부지에 화장로 10기, 그 다음에 납골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장지, 수목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대형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랑 도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로 같은 경우는 이게 기당 4억 7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비 70%, 도비 30% 정도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건축비,
부지 매입비 이런 것들은 국비 도입 도비 지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산정해서는 지자체가 각자 이제 5개 지자체가 각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연말까지는 양주시 내에서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러고 나면 각종 평가가 있겠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투용자에 관련된 심사들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런 모든 사전 행정 절차 등이 완료되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로는 조금 기존에 처음에 논의됐던 것보다는 완공 시기를 앞당겨서 2029년까지는 완공해서 이것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심의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 벽제 화장장이 있어요. 서울 이제 화장장이 있는데 벽제 화장장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100만 원 가량, 그러니까 서울 시민, 고양 시민, 그다음에 파주 시민들은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저희 남양주시나 구리시나 이런 데서 이제 가서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100만 원 넘게 더 내게 됐어요. 그래서 10배에 달했던 그런 사용 금액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넘쳐나고 있는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이런 수요들을 어느 정도는 완충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죠. 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 답답한 상황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점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런 사업들, 이런 류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또 이런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은 시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례, 그다음에 화장시설이라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대상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거센 반발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뚫어내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최근에 그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류의 사업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경기도가 이거는 가평군에다 의뢰해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건립 비용은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물론 이걸 건립했을 때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가평군에서 사실 이거를 경기 동북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장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무산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 포천시가 비슷하게 이 넘쳐나는 경기 북부의 수요를 감당하려고 화장장 건립을 시도했다가 좌초됐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2020년부터 남양주, 포천, 구리, 그 다음에 가평이 다시 한번 나서서 지금과 비슷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해 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공모에 참여를 할 것 같았던 여러 지역들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들어왔는데 민간 투자가 불발되거나 해서 지금은 좌초된 상태, 거의 이제 진척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주가 나서서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선 8기가 돼서 야심차게 추진하고는 있지만 언제 과거와 같은 걸림돌 때문에 좌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님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앞마당 앞에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공공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시설들 이외에 우리가 기피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 대상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걱정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적절하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저 사람들 이기적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장례시설과 장사시설과 같은 인프라는 일종의 생활 필수시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마련하는 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풀어가야, 우리 사회가 모두 다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식을 이제 개선하는 것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좋은 시설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고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시설들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인식 개선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를 하는 노력들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화장장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쓰레기를 처리하는 네. 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정말 심대한 피해를 입힐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옥내화하고 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뭐 매연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좀 방지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공간들을 공공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시민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복합 문화단지로 만든다든지 뭐 전시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구상들이 충분히 가능해졌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주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 자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진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민 의식이 개선돼야 되고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지원들이 있어요. 네, 지원들이 필요하면서도 가장 특히 기술적인 진보를 잘 활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 모두가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배려랑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